안녕하세요. AI 시대. 뭐랄까, 디자이너는 정말 대체될까요? 아니면 더 중요해질까요? 요즘 이런 질문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디자이너의 경계라는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포럼이 디자이너 아닌 분들이 디자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 이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디자인의 진짜 의미, 또 AI 시대의 디자이너는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 아주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홍익대 아이디어스의 김보연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핵심은 디자인은 동사다 이거였어요. 아, 동사다. 네, 그냥 결과물, 명사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 과정이라는 거죠. 그 아름다움 실험 예시, 그거 기억나세요? 네네, 같은 사람인데도 어느 미용실 가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 보이는 거. 바로 그거죠. 추상적인 개념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구체화된다는 걸 딱 보여주는 예시였어요. 디자인이 바로 이런 생각의 도구라는 설명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력, 이른바 디자인 파워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요. 단순히 뭘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자기만의 시선으로 보고 거기서 의미를 발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힘, 뭐 이런 거죠. 그냥 기술이 아니라 깊이 보고 상상하는 능력. 네, 김 교수님은 그래서 자기만의 디자인 동사를 찾고 그 뿌리를 막 파고들고 이론도 찾아보고 이걸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는 훈련법을 제안했어요. 오, 자신만의 동사 찾기. 재밌네요. 실제 학생들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한석환 학생은 소통을 동사로 잡아서 달 착륙 역사를 픽토그램으로 만들었고요. 아, 네네. 또 연산군을 현대로 데려와서 막 개인 스파 서비스로 상처를 치유한다? 이런 기획도 있었어요. 강민지 학생 사례였죠. 와, 상상력이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결국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패션 산업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이 아트와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예술 영역까지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자, 다음으로는 데일리 프롬프트 최소영 대표님 세션인데 여기서는 이제 미드저니 같은 AI 도구 활용 사례가 나왔죠. 특히 그 후각의 시각화 프로젝트 이거 정말 신선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아, 그거요? 학생들이 특정 냄새를 맡고 딱 떠오르는 키워드를 직접 손으로 적게 해요. 이게 중요해요, 손으로. 손으로요? 네. 아, 그걸 이제 미드저니 프롬프트로 써서 이미지를 만들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브랜드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거죠. 재밌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뭘 만들어도 결국 그 학생의 개인적인 이야기, 서사, 그리고 취향이 들어가니까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AI가 대체 못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개인의 서사와 취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AI를 그냥 뚝딱 결과물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뭐랄까, 기술 자문처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발전시키는 파트너처럼요. 아, 기술 자문. AI와의 상호작용, 그 과정이 중요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래서 평가도 결과물만 볼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고요. AI를 과정의 도구로 본다는 점 인상 깊네요. 그러면 실제 디자인 현장에서는 이 도구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디자인 스튜디오 손현장의 손정혜한 대표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손 대표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변화하는 도구, 변하지 않는 역할. 아, 그거요. 뗀석기 이야기가 나왔었죠. 맞아요. 인류 최초의 도구인 뗀석기도 결국 생존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이었다. 이런 관점이었죠. 도구는 뗀석기에서 AI로 바뀌었지만, 디자이너의 본질적인 역할은 그대로다. 네, 그렇죠. 맥락 위에서 의미를 만들고 판단하고 또 책임지는 것.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I가 편리하긴 해도 막 요술봉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디자이너의 주문, 즉 프롬프트와 판단, 책임이 꼭 필요하다는 거. 실제 카페인24 브랜딩 사례도 보여줬잖아요. GPT로 전략 짜고 midjourney로 시안 만들고 AI를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서 좋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AI 활용 자체가 아니라 결국 최종 판단과 책임은 디자이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AI가 뭘 제안해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쓸지는 사람의 몫인 거죠.
그래서 손 대표님은 AI에 대해 막연히 환상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적극적으로 써봐라. 써보면서 나다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더 날카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죠. 맞아요. 스스로 역할의 경계를 너무 좁히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종합해 보면 결국 AI는 강력한 도구는 맞는데 네. 그런데 디자인의 핵심,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이라 문제 해결 능력, 또 개인적인 이야기, 맥락을 설정하는 힘, 책임감, 이런 건 여전히 중요하다. 어쩌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 점이 인상 깊었어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AI를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뭐랄까 디자이너의 능력을 더 키워주는 증강 도구로 본다는 점이요. 그렇죠. 중요한 건 AI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어떻게 기존의 틀을 깨는 질문을 던질까? 이 힘인 것 같아요. 아, 질문. 김부영 교수님도 그 이야기 하셨죠. 질문은 선입견이 깨지는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맞아요. 결국 디자이너의 역할은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이 과정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본질은 그대로인데 손에 쥔 연잔이 더 좋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자, 그럼 이 논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AI라는 새 연장을 들고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것이야말로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진짜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